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중간평가에서 참패한 여권,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국민은 위대하다. 저의 말입니다. 아니 이런 오만방자를. 아유, 오늘 같은 날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와. 네,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잠을 못 주무셨죠? 잘 잤는데. 한 1시까지 보다가 네네. 네, 아우, 아, 검색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네. 좀 쓰러지며. 아주 사실 어제 좀 술을 한잔 했어요. 아,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앞두고 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잔만 아까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 검색 끝나고 2시부터 먹었어요. 진짜. 우리 이번 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다. 제가 네. 출구조사 결과 나오자마자 텔레비전 화면을 딱 찍어가지고 와 국민 정말 위대했다 네. 이렇게 딱 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건 과반을 저지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민심을 이렇게 믿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 뭐 네. 민심의 직격탄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좋습니다. 아, 저도 사실 제가 총선 아주 초반에는 이거 야권이 선방이나 해야 되는 선거 아닌가 이랬다가 곽 박사님이 100 몇 석 얘기하셨죠? 148석? 네. 과반 어려울 거다 했을 때 귀에 듣기는 좋지만 이런 대도 않는 목표가 방송에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관적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저도 네. 저조차도 네. 122지 않습니까? 122. 예. 야 이게 진짜. 친여 무소속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네. 정말 전율이 일잖아요. 전기가 오는데. 어제 같이 술 드신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리 났죠. 그냥. 네. 왜? 그래. 뭐 개표 방송도 제대로 안 봐요. 네. 좋아가지고. 난리 네.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거의 막판까지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이게 또 이전 선거들처럼 장난질 뭐 소위 그렇죠. 버스가 가동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합 지역은 전 끝까지 경합 지역은 질 거다. 네. 경합 지역은 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했는데. 계속 페북에 글 쓰면서 네. 부정선거 네. 이제 시작된다. 끝까지 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심이요 투표율을 가지고 그들의 마지막 버스 공자까지도 다 뭉개버린 거 아니야. 네. 저희가 그 MB 정권 끝나고 이 지금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 우리가 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운이나 이런 게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힘도 많이 빠지고. 많은 분들 속에 네. 특히 뭐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또 뭐 장기 집권 그래 우리는 싸울 수 있어 그런 말이 나왔죠. 마치도 이제 앞으로 박의 시대가 열리는 걸 각오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뭐 이길 수 있다라기보다 이길 수 있다보다는 견딜 수 있다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한 그런 10년 정도로. 고생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냐 이런 그죠. 표현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아침에 투표율이 12시 1시까지는 그 19대 선거보다도 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사전 진짜 사전 투표를 합쳐서도 낮았어요. 1시에? 12시 1시까지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네, 그때 잠깐 예, 오전에 오전에. 눕다가 사전 투표를 1시에 합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건가?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결과가 좀 계속 낮은 수치로 네네. 나와가지고 이거 이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막 투표율이 되게 또 근데 의미 있는 게 그 20, 30대 투표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전체적으로 전 계층에서 투표율이 조금씩 오르기는 했는데요.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해요. 그래도 49.4%. 그런데 요게 19대 때보다 4.4%가 올랐다고 하고요. 30대가 좀 의미 깊습니다. 30대도 49.5%를 최종 투표율인데요. 무려 7.7%가 19대 때보다 올랐다는 20, 30대 거예요. 7.7. 예. 20, 30대 선전의 결과물이네요. 네, 20, 30대가 막 투표 안 한다고 네. 막 뭐 도올 선생님 같은 날 막 네, 다그치기도 하고 네.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또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부정선거 완전 개표 부정을 네. 자행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투표율에서부터 네.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민심이.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국가정보원이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모종의 불순한 세력들이 나쁜 네. 놈들이 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아 있기야 있죠. 네. 그들의 예상 자체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네. 투표율이 58% 나와버린 거예요. 네. 준비된 그럼,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한 이걸 거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투표장으로 달려가 버렸는데 네. 막 스탑 돼버린 거 아니야. 버스는 마을 버스를 준비해놨는데 네. 예. 갑자기 출발할 대형 버스가 없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SNS 상에 보니까 20, 30대 투표율이 좀 높아진 데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관건 선거를 너무 자행했던 거야. 네.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게 이제 민심이 관건 선거도 뚫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또 빨간 옷 입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엄청 SNS 상에서 맞습니다. 뜨겁게 달구면서 20, 30대를 투표장으로 좀 불러오지 않았나. 네. 아, 그러긴 20, 합니다. 30대 투표율 이제 뭐 20대, 30대들 투표 좀 해라. 뭐 이런 말이 막 함부로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제일 낮은 수치예요. 60대 이상은 70%가 넘게 투표를 그래도 했는 거예요. 상승세를 가진다는 네. 게 어딥니까? 그래 내년 대선, 내후년 그 지방선거도 이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네,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네.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오히려 책임이 커졌잖아요. 또 저희들의 미래 아닙니까? 네. 미래가 이제 투표율이 높아간다는 게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투표율 90%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확신했던 게 디도스가 또 네, 공격이 맞아요. 있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시작됐다, 뒤집어지는구나.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근데 분명히 뭔가 준비된 건 있는데 가동이 안 된 게 분명하다. 사실 조선일보 그것도 걸렸어요. 처음에 조선일보가 투표율 발표를 바로 했거든요. 예상 네. 투표율. 근데 53.4%라고 준비된 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한 5% 가까이 차이가 그죠. 나게 결과가 완전히 나왔잖아요. 엎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뭔가 준비된 게 가동되지 못한 좀 결정적 요인 아니었나. 어찌됐든 야권이 대승을 했습니다. 네. 대승을 했고 이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가 내년 정권 교체의 길도 이제 열렸다고 네. 봐도 되겠죠? 일단 기본은 뭐 네. 박근혜 대통령 꿈꾸던 네. 장기 집권 네. 그건 뭐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네. 상당히 좀 위기에 네. 처해지는데 나아가서 정권 교체 네. 바로 가능하지 않느냐. 네. 아 지금 이 희망이 기세로 보이죠. 그냥 박근혜 우리 그 누구죠 소초울의 김수근 네. 후보 박근혜 탄핵안을 네. 이게 한번 추진해 박근혜 보면 어떨까? 탄핵이 네. 민심이었다니까. 네. 아 이번에 보면. 비박이랑 무소속 그 그죠. 새누리당 이쪽까지 다 설득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가능성이 있냐? 네. 가능성 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 김수근 후보가 굉장히 이 선거 판도에 네. 어떤 일정한 부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아, 생각을 그럼요. 하는 거예요. 예. 20대 예. 어, 눈을 틔워주는. 아니 그런 그렇죠. 기운이 살아났죠. 그 파파이스의 네네. 김수근 후보가 소개가 되고 미디어 몽고 씨가 네. 이제 이걸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김용민 씨 네. 방송에도 네. 나갔다 그러고 이러면서 아 그래 우리 이번 총선은 반새누리지. 맞아요. 그걸 이번 총선은 일깨워준 거지. 반박근혜지. 라는 걸 환기한 데서는 네, 저는 맞아요. 1등 공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오늘은 그 우리 선거의 여왕님부터 해서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리고 뭐 더민주 국민의당 진보해서 표정들을 한번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선거의 의의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해봤으면 하고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골자를 먼저 우리 여왕님 먼저. 아니 근데 어때? 저는 사실 네. 어제 사전투표가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 6시에 딱 나왔잖아요. 딱 나오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랬잖아요. 이 언니 잠 계속 못 자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는 그냥 푹 기절해서 쓰러져서 자지 않았을까요? 뒷골 당겨가지고 뭐. 왜냐면 어제 김무성 대표도 갑자기 입원했잖아요. 제가 볼 때 무슨 새누리당 안에 그때 사전 뭔가 이게 당연히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네, 있죠. 그게 돼 있었죠. 있었겠죠. 출구조사 정보도 뭐 파악을 네, 하고 있지 쓰러진 않습니까? 사람 많겠습니다.
뭐 뒷목 잡고 출구조사 써야 되는 이전에도 네. 막 새누리당이 막 우리 엄살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했었는데 실제 이제 안심번호라는 거는 정당들밖에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뭐 여론조사 업체들은 이제 그렇군요. 그게 없는데 네. 안심번호 이제 정당이 받을 수 네. 있대요. 그래서 선거 2, 3일 전에 그 더민주 서울시당에서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했었대요. 네. 그때 이미 서울은 거의 다 이긴다 이런 진짜? 결과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민주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그런 거 치고는 새누리당도 표정 관리를 잘했네. 새누리당도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아니 근데 박빙이 너무 많아서 이기는데 박빙이다 네. 이래서 이제 걱정을 했었던 거고 새누리당도 이 같은 결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막 불안하고 그래서 막 대책회의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은 그러면 거죠. 2, 3일 사이에 또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그 투표율로. 네. 그래서 아마 디도스 뭐부터 해가지고 네. 온갖 팀도 준비됐을 건데. 모든 게 지금 네. 이 투표율, 민심 이거 마지막 2, 3일 이것 때문에 다 어그러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문이나 평론 이런 데서도 민심이 무섭다. 네. 민심의 지금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모든 신문 거의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민심을 그건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은 예.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뭐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어떻게 선거 유세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 없어 이제. 맞아요. 무릎 꿇고 뭐 이런 거 다 있었죠. 뭐 박근혜 대통령 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봐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게 이번에는 좀 교훈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되겠죠? 그걸 보기 이런 싫어가지고 대구에서 그죠. 네. 대구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소속으로 전부 다. 야 그리고 부산 보세요. 민주당 5석. 네. 김해에서 그리고 창원에서 울산에서 그죠. 네. 완전히 이거는 뭐 전체 영남이 뒤 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선거 여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심지어 저기 뭐냐 네. 박근혜 탄핵을 전면에 든 대구 달서의 조석원 후보가 네. 무소속이잖아요. 네. 대구 20% 넘었다. 대구 23%. 달서에서 그러니까 죽어도 박근혜 안 찍는 23%는 대구에도 있는 거야. 박근혜 탄핵이 23% 나와버린 거예요. 대구에서 한복판에서 TK에 이거는 뭐 난리 난 거죠. 대구 민심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대구 사람이에요. 이 사실 모든 논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욕을 부린 게 있어요. 네.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네. 이 사람은 뭔가 주고받는 게 없어. 응?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공천 파동의 그렇죠. 그게 실직전 진원지잖아요.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저희가 낮에 비교했죠, 낮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들이밀어가지고 전략공천 그 과정에서 대구 사람, 영남 사람 이 영남 계신 분들이 야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본 거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네. 우리가 그동안 저런 사람을 찍었단 말이야. 친박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친박이면 그냥 따놓은 당선권이다. 이런 여론이나 이런 인식이 컸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선거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개입했지. 깝죽깝죽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더 큰 도구로. 더 크게 망했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갈고 갈았던 거죠. 그래. 13일 날 보자. 13일 날 이런 13일 날. 그러면 종박 심판이 된 거네요, 이번 종박 그렇습니다. 심판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심판이죠.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뭐 승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네. 얘기했는데 최대의 패자죠. 박근혜 네. 대통령. 박근혜가 네, 망친 가장 선거. 큰 승자는 아유, 국민이고 국민의 어제자는 박근혜 어제 대통령. 밤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 뭐 푹 엎드려 있는 사진이 SNS에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끝났어요. 이제. 네, 지금은 7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한 출구조사 나오고 지금 거의 만 하루가 다 네. 하루는 안 다가오죠. 됐군요. 그동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7시간 이것도 그 조사해볼까요? 7시간 뭘 했을까? 과연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네. 김무성 대표 이상으로 쓰러져 있지 않았을까? 김무성 대표 어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네. 뭐 일단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자는 박근혜 대통령. 네. 자, 우리 그럼 새누리당까지도 한번 새누리당 표정을 네.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일단은 새누리당은 이 태생적으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기둥뿌리가 부러졌는데 뭐 장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작살 나는 거죠. 박근혜 쳐나보던 소위 네. 잠룡들은 다 날아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아니 저기 뭐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완전 이미 매장됐잖아요. 네네. 매장내 좀비 정치하려 그러나 네. 다시 살아나려 그랬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확인 사살됐죠. 확인 사살 네. 됐죠. 이건 뭐 부관 참신 너무 네. 심한 말이고. 네. 김문수 씨도 날아가고. 그렇죠. 대구에서 김문수 씨. 네. 아마 이번에 공천 받는 순간 그래 난 이제 대권 행복한다라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구상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뭐 아 그리고 이재호 같은 사람 김무성이 공천 지켜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어. 근데 뭐 작살나 버리죠. 근데 2등도 못했어요. 네. 이재호. 저 깜짝 놀랐어. 왜 2등도 못했어? 아니 은평에 이재호 출마했던데 개표에 안 나오지? 알고 봤더니 3등이야. 아니야 이재호 2등 했어.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아니, 2등 했어요. 개표 방송 때는 개표 방송 때는 아, 안 나올 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3등하고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네. 뒤에서- 3등 할 때 네. 보다가 네. 결국에 아, 2등 했어요. 아니 병을 안 나오더라고. 빠가지고 술병을. 아니 근데 네. 이재호 씨가 원래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그렇게 잘 챙긴다는 거예요. 네. 어디 뭐 유명했죠, 예전부터. 네, 뭐 산악회가 등산을 네.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없어. 누구 왜 안 왔어? 이렇게 할 정도로 지역구를 잘 챙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심판을 앞으로 받은 거죠. 당적을 옮겨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지역구 계속 챙기라 그래요. 거기 쓰레기 좀 치우고 아이. 거기 뭐 예? 예. 근데 이 아저씨 지금 71살인데 4년 뒤에 75인데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 하긴 여기 뭐 살아야지. 김종인도 김종인은 하는데 그리고 뭐 황진아, 황우여 다 날아갔습니다. 네. 저희가 벼르고 있던 최고위원급의 김을동 그리고 이인재 그죠? 네. 김을동 특히나 네. 저기 뭐 아들내미 이렇게 아 말하면 태극기 좀 선거운동 그러긴 한데. 정말 김울동이 써서 짜증 났습니다. 그렇죠. 네. 태극기를 일종의 좀 모욕하는 그런 네. 태극기는 이인재 씨는 거기서 이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일찍 묻어졌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리고 자민련으로 새누리당으로 뭐 다양한 이제 무지개 네. 색채를 보였는데 이제 종말을 보야죠. 아 내년 대선 생각하면 새누리당 우선 1차적으로 손에 잡히던 잠룡들이 이런 타격을 입은 건 아, 국내- 총선의 큰 성과가 아닌가. 국내에 서식하던 박근혜 잠룡들이 네. 다 이제 절멸됐어요. 그 박근혜한테 쫓겨나서 나갔던 사람들은 또 살아남았습니다. 유승민 같은 사람도 압도적 네. 그렇죠. 네, 득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무공천 유유히. 했으니까. 예. 네. 유승민, 이것도 뭐 네. 유승민이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복당하겠죠. 박근혜한테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음. 유리하다.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종박은 망한다. 이런 그렇죠. 가설이 하나 검증된 게 아마 큰 성과 벌써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내에 비박 세력이 이제 또 아래를 틀면서 네. 친박과 그런 이제 싸움들도 벌려 나가겠죠. 네. 아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이제 소위 낙동강 벨트? 네. 네, 이게 균열이 갔습니다. 네. 아, 이 되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부산에서만 다 섰어. 네. 예. 그렇죠. 경남 아, 김해 부산에 가불. 사실 예. 한석 예. 잘하면 두석도 경합 열세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근데 5석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해. 네. 김해, 경북. 김해 지역에서 한 네 주변 지역까지 하면 예. 4석이 된 거죠. 예. 울산에서도 울산은 특히나 예. 네. 통합 진보당, 네. 통합 진보당의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승계하는 네. 그 무소속 후보들이 네. 2명이나 네. 탄생. 깜짝 놀랐어요. 큰일입니다. 네. 하여간 영남 지역에 이 파란색이 이렇게 굵직하게 선을 그어서 들어가 버린 건 그렇습니다. 보면서도 아 이전에 그 지도를 20년 30년 동안 보던 국민들이 또 어떤 마음이실까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박은 어떻게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심판을 받은 거죠. 네. 네. 박근혜 명함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 붙여가지고 명함 뿌리던 사람들 예? 존형 이제- 걸어놓고. 이제 그런 시대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대선에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떤 대선 주자가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진 붙여가지고 명함을 뿌릴까? 네. 사실 가능성이 좀 줄지 않나요? 아 정말 구태 정치 아닙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구태 정치 가장 상징적인 모습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유명 네. 인사 빌붙어가지고 사실 이거 보면 국민의당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전부 다 뭐 안철수 대표랑 뭐 사진 붙여가지고 맞아. 아니,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심판을 받을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또 남에게 그러니까 또 기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려고 뭐 구미에 뭐 박정희 뭘 박물관을 만든 그렇습니다. 기념관을 만드네 뭐 만드네 아 이런데도 경종이 울려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해야 사람들, 되는구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차근차근 심판을 받아야죠. 네. 큰
그런 데 대해서 큰 걸음을 뗐다 이번 선거.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 아침 9시에 딱 사퇴했잖아요. 선거 네. 결과 책임지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사퇴하겠다고 예고는 했었지만 금배지 반납하고 정계 은퇴하게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아니 진짜 정계 은퇴해가지고 저기 수염 기르면서 탄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해외 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나가든지 대권 행보를 걸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네. 이제 뭐 의석에 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김무성. 이런 거 보면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다 맞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다 왜곡돼 있었던 거예요. 왜 왜곡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서 박근혜 다시 대통령이 생각이 자기가 다 들더라고요.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약간 기운을 빼는 것도 있지만 대세로는 예. 대세로 여론조사를 유지를 해서 네. 잘못된 여론조사 새누리가 우위에 있는 여론조사를 유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뭔가 보관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결론이 네네. 그냥 뭐 여론조사로 왜곡하고 대세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전반에서 다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선거 전략과 전술이 하나도 먹히지 못한 선거다. 어찌됐든 새누리당 괴멸, 폭망. 우리 표현이 아닙니다. 네. 언론에 나오는 네. 또 뭐가 있으면 괴멸, 폭망. 뭐 그 정도인가요? 네. 뭐 그 정도로 하죠. 작살. 뭐. 심판. 네. 예, 그러면 우리 더민주 표정이 신문에서는 이제 밝다고 나옵니다. 네. 더민주는 환호? 환호라고 나옵니다. 네. 과연 한올까? 찝찝한? 네.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더민주는. 더민주는 한마디로 뭐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승리. 네. 네, 그러니까 뭐 의석이 늘어났으니까 웃어야 되는데 네. 웃을 수 없는 똥은 쌌는데 닦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찝찝한? 근데 저는 우리 민심이 정말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사실 더민주가 이 한국 정치 2015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더민주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죠? 특히 원래 더 심해졌죠. 네. 원래. 그 이상한 뭐 정체불명의 중도 노선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경화죠, 우경화. 우경화죠. 네. 그 우경화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사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이른바 수권 정당이라 그러는 야당들인데 네.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가면 어차피 왼쪽은 우리를 찍을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의석을 더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의석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런 무책임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은 심판하기 위해서 저는 더민주라는 칼은 쓰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더민주가 너무 기고만장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신 그렇죠. 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정당 투표에서 그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들이 교차 실제 투표가 지역 많았어요. 교차 투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를 찍어줬다. 네.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새누리당은 이겨야 되니까. 야권연대 하도 안 하니까 네. 스스로 이제 국민들이 야권연대를 실현해 준 의미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더민주가 어부지리를 많이 네. 얻어냈다. 근데 이제 네. 어부지리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왜 자신들이 선택해 줬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더민주가 예뻐서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더민주를 선택해 준 건데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더민주가 새누리당 심판을 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잘 싸워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네. 걸 보면 호남의 판세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네.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시야. 우리 국민들이 더민주를 지지한 게 아니다. 이거는. 네. 지지했다고 볼 수 없고 새누리당은 심판해야겠는데 저 박근혜 정권은 심판해야겠는데 어떡하지? 여기 민주당이 있네. 민주당 칼로 가지고 이제 갖다 박은 거죠. 네. 호남에서 보면 사실상 민주당 괴멸. 네. 네. 세석 네. 세석 이것도 저는 광주 8대0 네. 전남에서 하나? 하나. 전북에서 두 둘? 개. 예. 네. 그래서 총 세석. 네. 아니 지금 뭐 영남 이게 새누리도 두 석. 영남의 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호남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123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의석인 것이고 정치력 그 당의
그 당의 정치력이 서기 위해서는 그 당 자체적인 정책과 노선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 의석을 확보해야지 그것이 이후에 정치력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볼 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네. 당장에 김종인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뭐 호남에 문재인 간 거는 뭐 그게 어떤 뭐 수도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어제 밤에 또 한마디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호남이 졌다. 네. 이미 네 분을 양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을 버린다면 네. 정계 은퇴하겠다고 정계 했는데 은퇴, 대선 불출마.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기다리겠다. 네. 네,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네. 아니 근데 사실 호남 민심은 물론 호남의 진정한 민심을 네. 본다면 그걸 민주당을 버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표면적으로는 저는 호남이 민주당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네, 세게 라고 때렸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이번에 진짜 세게 때린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세게 때려버린 회초리 거예요. 맞은 사람이 근데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서 싹싹 빌고 빌어야지. 네. 뭘 잘못했는지 듣고 뭘 제대로 해야 싸워야죠. 되는지 듣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네. 기다린다고 호남 민심은 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더민주는 내부적으로도 뭐 김종인 체제적으로 또 밖으로도 또 국민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와의 그런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뭐라고 하죠? 제1야당 즉 이제 이 여권을 꺾은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네. 그런 복잡한 행보를 걷지 않을까 네. 우려됩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호남에서 거의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면 광주 같은 데는 압도적으로 또 지지를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호남 자민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거를 과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함으로 해서 호남의 민심을 다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아,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죠. 네.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에 나왔던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구민주계열, 네. 그러니까 뭐죠? 호남 구태 정치를 하던 더민주에서도 가장 구태 네, 정치인들의 맞아요. 집합소죠. 구태 장본인들 쉽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의 보수 세력들이잖아요. 호남 새누리당.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정치의 내용들을 본다면 그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호남 유지들 그리고 호남의 토들 권력층들 거기에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호남이 안철수를 지지한 거다.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사실 호남 사람들을 이 전라남북도의 경계를 둬가지고 전라남북도에는 호남 사람들이 살고 그 외에는 호남 사람이 살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남 분들 수도권에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신데요. 같이 여기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배경이 가장 큰 거는 더민주가 최근 들어 급격한 우경화 노선을 걸은 중도 노선을 걸은 그게 거기에 가장 큰 대한 영향을 경고 주지 않아. 아닌가. 네. 경고를 그래서 사실 호남의 국민의당 사람들이 호남에서 많은 당선을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호남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왜냐? 수도권에서 전멸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이거 외면당해 버린 2명 거죠. 됐잖아 2명.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관악 거예요. 김성식 크게 안철수. 본다면 2명. 예. 우리 국민들이 야, 저 박근혜 새누리당 심판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 뭐든지 야 민주당 좋아 민주당으로 심판해. 네. 울산에서 통합진보당 좋아 통합진보당으로 심판해. 네. 그리고 뭐 대구 전부 다 심판해. 하는데 호남에서 야 저 민주당이 구태 어떻게 심판하지? 에이 안철수 뭐야 안철수를 심판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뭐가 들 게 없으니까 네. 아무나 들어야 되지 동원 않습니까? 가능한 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저는 아쉽습니다. 그 옆에 들 게 있었어야 네, 되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심판에 총동원 네. 한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언론에서 딱 약평 나오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뭐 대선 가도에 초록불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건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건. 아 저는 네. 안철수 후보 자체로 본다면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냐. 네. 아까 그 우리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안철수가 호남을 먹었다고 할 수 있나? 아니죠. 이건 오히려 먹혔죠. 안철수가 호남에 먹힌 거죠. 이거는. 네. 오히려 안철수 결과적으로 대표가 보면 네. 총선 끝나고 딱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골 때릴 걸요 이제. 자기는 남들이 욕하는 대로 그냥 새누리 뭐 이중대 뭐 이런 컨셉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안철수를 공개 지지했잖아요. 옆에 이준석 후보 앉혀놓고. 근데 자기를 떠받친 호남의 민심은 네. 새누리 새누리당의 이중대는 공개. 가차없는 작살 나는 날려버릴 거죠, 텐데 그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함도 있지만 안철수 대표의 난감함도 있지 않나 지금 총선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야 되나. 우선 자기가 이제 제3당을 위해서 호남을 등지고 나서긴 했지만 네. 이 등에 진 게 진짜 짐이 될 수도 있다. 자기에게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뭐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대권 가도에 불이 들어왔다고 네. 하는데 대권 가도에 들어가는 순간 골 때리는 상황을 이제 직면되는 네. 거죠. 왜? 호남의 견제. 호남 정신이 제시해주는 틀에서 만약에 안철수가 벗어난다? 만약에 안철수가 지난 19대 대선 같은 그런 김 빠지는 단일 안에 어쩌고네 지들끼리 싸우는 그런 양태 구태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호남은 바로 안철수에 대한 이런 조건부 지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바로 네. 철회할 겁니다. 그러면 예, 안철수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30 아니 호남에서 된 의원들은 또 지역 민심을 또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리고 당선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호남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 진정한 안철수의 사람이다. 안철수가 키워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한 명도 없죠. 원래 사람을 키우진 않더라고요. 사람을 잘 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키우진 네. 않더라고. 네. 이번에 뭐죠? 프로그램만 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천정배 씨도 나왔잖아요. 네. 얼마든지 그럴 이제 뭐라고 하죠? 유리알 같은 네. 네, 그러한 이제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어찌 됐든 국민의당이 비례에서 13석이나 얻었습니다. 네. 더민주를 제치고. 네. 예.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의석수는 더민주를 같죠. 제쳤죠. 예, 의석수는 13석으로 근데 지지율은 똑같지만 더 예, 지지율을 높고 2위다. 조금 더 한 1% 정도 더 받았어요. 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우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사실 신생성 정당이고 제3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론되고 있는 그런 국민의당의 유사한 수준의 비례의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당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할 마음이 별로 약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진보 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네.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이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민주의 정당 투표가 쑥쑥쑥쑥 빠진 소리가 저는 막 네. 귀에 들리는데 이게 사실 없으니까 아까 뭐 광주 호남처럼 없으니까 이제 국민의당으로 많이 수렴이 되고 했는데 이게 제일 아쉬워. 어찌됐든 뭐 선전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지역구 2석, 비례 4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이 그런 결과를 선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한 거에 비해서. 아,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네네. 네. 사실 정의당은 이번에 두 자리 의석수 네. 그리고 두 자리 지지율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과했습니다. 사실 네, 그건 이전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이제 재진보 세력이 뭉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내세울 진보 수 있는 진영도 목표였죠. 네. 진보 진영도 이제 그런 도식적인 계산, 네, 이른바 정치공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민주당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다가 작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한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아직 뭐 크게 선전은 못했지만 뭐 민중연합당이나 노동당이나 녹색당이나 엄연히 같이 이제 현장에 싸우는 진보 정당들이 네. 있는데 이 진보 정당들이 뭉쳐서 제 모양을 갖춰야 이게 싸움이 가능한 거다. 이걸 일단 이번에 네. 비례의석 표를 본다면 정의당이 7.2%를 네. 받았죠. 네. 근데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이 재진보 정당을 다 합치면 9%? 합치면 바로 9%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합치게 되면 그 합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요. 그러면 바로 10% 근데 넘어가는. 이번 20대 네. 총선 같은 경우는 그냥 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훌쩍 좀 넘었지. 대비약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진보가 정말, 뭉쳤으면 가장 큰 칼로 네, 사용됐을 네. 거예요. 정말 새누리 우리 정당대. 국민들은 진보를 기다립니다. 아, 그렇죠. 반새누리를 이렇게 뜨겁게 잡고 싶어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칼이 제일 좋습니까? 아니 심지어 네. 울산에서 보세요. 아, 구석기 시대 더민주 칼로 자를 거예요.
무슨 칼인 것 같은데 칼 같지 않은 청동기 칼로 자를 거예요. 스타워즈의 광선검 같은 진보 칼로 잘라야죠. 고구려가 만든 철기검이 여기. 근데 이게 동강 나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또 울산이 네. 대승했죠. 대승을 했습니다. 네. 울산의 진보 동구와 북구에서 네. 이제 각각 예전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 통합진보당 네. 시절에 구청장 하셨던 분들이.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종북 공세, 이념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19대에서는 새누리당이 다 가져가 버렸죠. 이 울산의 네. 원래 노동의 진보 도시, 네네. 노동 진보 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의석을 다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김종훈 후보가 58.9%, 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가 32.8%. 네. 58대 더블. 네, 더블이네, 거의 더블. 더블에 네, 가까운 수치로 이겼고 북구에서도 윤종호 후보가 61.5%, 와. 새누리당 윤두한 후보가 38.5%. 네. 그러니까 뭐 감히 뭐 이렇게 박빙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훌쩍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20대 총선의 보석 같은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네. 보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네. 야, 너 옛날에 무슨 당이었어? 그 족보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지금 뭐 진보 정당 일각에서도 당신 옛날에 무슨 당이었어? 네. 이러고 족보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심상정 공격당했었거든요. 씨도 크게 이겼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방금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국민들은 새누리랑 네. 박근혜랑 잘 싸우면 오히려 진보를 더 지지해주는 성향이 이번에 뚜렷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 19대에서 그 야권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씨가 170표 차이로 네.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엄청난 수치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너무너무 새누리당 심판하고 이런 싶었던 면에서 거죠. 보면 야권연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에게 더 결과물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향후를 봤을 때는 아주 큰 성과와 길이 보여지게 된 선거 아닌가. 네,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 보면 어떤 정당이건 간에 구태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고 혁신에 대한 요구가 다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또 진보 진영도 그렇고. 네. 근데 혁신과 변화 그 자체가 진보 정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보수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하던 대로 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열렬한 진보 정치, 열렬한 변화를 열망하고 계시다. 우리 국민들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누리당이 왜 작살났습니까? 구태 보수로 하려고 유신 시대로 돌아가려다가 작살난 거잖아요, 지금. 네. 아, 무슨 21세기 무슨 70년대야, 지금. 그러다가 작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진보 진영 그리고 야권도 반드시 국민들의 민심을 알아야 된다. 네.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 진보 정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정책이 옛날에 운동권 정책을 하는 게 진보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 정치 아니냐.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민심이 가장 두드러진 선거가 아니었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성과물에선 아쉬움도 있고 뭐 승자도 없는 선거라고 하지만 국민이 승리했죠. 네, 민심의 가장 뚜렷한 방향과 그 힘, 이런 게 저력, 이런 게 이마만큼 뚜렷하게 보여진 선거가 없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른바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더 혁신하고 노력해야 될 지점들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 그럼요. 보수 정당에 비하면 탁월한 분들이시지만 네네. 또 국민 앞에 민심 앞에는 더 그러시죠. 겸허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뭐 대충 표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희망이 보입니다. 네. 가능성이 보이죠. 가능성이 네. 네, 가능성을 보이고 국민들이 이번에 열어주셨죠. 길을 찾았어요. 네. 물론 높고 험하죠. 네.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네. 저리 가면 된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길에 돌멩이도 많고 네. 어려움도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길을 찾았다는 것. 네. 그게 어디예요? 맞아요. 우리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님은 야권 단일 후보로 되면서 네네네.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야권 단일의 모범으로 된 것도 너무 기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국민들이. 네네. 근데 또 반대로 안산은 오늘 페이스북에 그 세월호 안타깝죠. 유경근 집행위원장님도 네. 띄우셨던데 저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산 단원구에서 네. 새누리당이 갑을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부지리로 당선이 돼버린 네. 거죠. 네. 야권 사실 단일화를 이루지 야권에 못하면서.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돼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낯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전공교체 길은 분명히 열렸다. 하지만 안산 단원구처럼 되면 네. 또 패하는 거고, 박주민 변호사처럼 단결하면 길은 열리고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이게 네. 크게 큰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이 야권 단일화를 사실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전반. 네. 근데 국민들이 너희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이겠다 하면서 표심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런 게 큰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태 정치 중에 저희가 많이 집었던 게 지역주의였잖아요. 근데 지역주의가 양쪽 다 뭐 형태상으로는 네. 양쪽 다 흐트러졌습니다. 네, 특히 낙동강 벨트 무너진 것도 그렇지만 네. 강남에서 그러게요. 더민주 전현희 거기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현희 씨가 네. 당선이 됐잖아요. 강남은 저기 지역주의라기보다는 네. 뭐 계층반 그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장벽을 강남에서 무너뜨렸다. 그 우리 검은 머리 미국인 보니까 그죠. 하얀 머리 미국인이던데 김종훈 씨. 거물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절대 대선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던 이 한미 FTA 원흉이죠. 근데 표 차이도 꽤 났어요. 네. 51% 대 44% 이 정도, 네. 6%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강남을 그리고 이제 송파에서 둘 네. 그래서 네네. 전체 송파도 강남 그죠. 강남 네. 상고에 강남 들어가니까. 영역에서 네. 3명의 야권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거는 네. 정말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네. 강남구라고 할 때 야 강남 완전 그 새누리 빠 아니야 빠 그런 돈밖에 모르잖아. 네. 아니에요. 그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그랬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상구 주민들은 어떻다. 이번에 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선전하니까 많지는 않은데 호남도 어떻다. 이런 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전 이런 거 자체가 민심을 아예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도 아까 조성훈 후보 네네. 뭐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구호 든 사람이 24% 뭐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네. 서초을 뭐 이런 데도 보니까 네네. 국민의당하고 더민주하고 합치면 새누리당 이기는 수치가 네네. 나왔더라고요. 이 민심을 담을 인물과 그릇을 내놓았냐 안 놓았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대구에서 실제 민심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후보를 내라고 후보를 찍어줄게. 당선시켜준다고. 네. 근데 도통 출마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민주당이 출마도 안 해놓고 맞습니다. 나중에 뭐 TK는 안 돼. 네. 아니 출마를 하라고 그러면. 출마해서 그러니까 김부겸 되는 지역에 되잖아. 달라붙는 거죠. 그죠. 야권이 호남에 다 너도 나도 다. 김부겸 보세요. 민주당 마크 들고 당선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홍일학 후보도 당선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다음번 21대 총선 아마 뭐 야권에서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대구 경북 네. 이제 해야 됩니다. 대구 광역시에서의 이 성과를 경상북도로 확산시켜야 네. 돼요. 구미 선산에서도 민주당 아니라 전 진보 정당이 당선됐죠. 좋겠습니다만 구미 선산에서 박정희 기념관을 해체하겠습니다라는 공약으로 한번 제대로 당선돼 가지고 거기다가 구미에 이번에 닭깎이 마사오 그냥. 민중연합당 남수정 남수정 후보가 후보. 30% 네, 30% 가까이 후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민심이 있다. 네. 그 대신 저는 또 다르게 호남 같은 경우는 이 더민주의 이런 구태를 바꿀 완전 새롭고 참신한 진보 정치 세력이 생겨야 된다. 네. 진짜 호남 민심이 당겨질 만한 이런 변화들의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가장 기쁜 건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높아진 거. 젊은 층의 네. 투표율이 이건 높아졌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닌가. 이게 가장 기쁩니다. 네, 뭐 대략 그렇게 살펴봤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간략하게 전망 좀 밝히면서 앞으로 네. 더 다루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앞으로의 정치가 상당히 좀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제대로 집행이 더욱 더 떨어지지 않나. 다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그랬잖아요. 사전 그 선거운동 거의 선거운동 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국회가 20대 국회가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아니 자기네가 근데 다수당이잖아. 지네가 150석을 넘게 네. 갖고 있으면서 새누리당이 막 발목을 잡는다는 거야. 야당이 네. 자꾸.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했었는데 아무튼 뭐 레임덕 계속 가속화 되겠죠. 네. 레임덕이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된 이미 거죠. 시작이 이미. 되지 않았나요?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이게 단순한 국내의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볼 때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가지고 오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겠어요? 야, 저 계속 그냥 저거 박근혜 쪽으로 올인해도 될까? 안 되겠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제 안보와 경제는 여당이 잘한다, 보수가 잘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를 다 깨버린 선거였던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왜 맡겨놨는데 8년 동안 맡겨놨는데 경제 완전 폭망했지. 남북 관계 이제 뭐 비무장지대에 뭐 핸드마이크 말고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한번 늘 보세요. 전쟁 네. 일이고. 박근혜 그러면 대통령은 79년 네. 아버지의 처지가 생각나서 더 걱정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을 못 자는 거야 요즘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맡겨만 달라. 내가 북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저러다가 자기가 저거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점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딴 사람 없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더 떨어지기 전에 내임덕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임덕이 떨어지기 전에 승부를 걸어? 북이랑 한판 뜰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죠. 보통의 네. 인물이면 이런 결과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고 정책에 수정을 하겠죠. 네. 기존 노선의 수정을. 근데 그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경험한 걸로 보면 더 달려가겠죠. 아니 저는 워싱턴에 있는 네. 그 오바마 아저씨도 네. 뭐 성향상 결정의 방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북 대결 정책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최종적인 외통수예요. 네. 그거 외에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왜? 동북아 패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려면 근데 그런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다가 제가 볼 때는 코 깨지고 그렇죠. 뒤통수 사고 나는 깨지고 거죠. 큰 사고 난다. 무리수가. 어디선가 네. 어디선가 미스가 나도 나게 되는 그럼 거죠. 저희는 그걸 기다렸다가 잡아물고 싸우면 되겠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근데 이 싸움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민주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박근혜 정권과 싸울 줄 아느냐다. 네. 진정한 야당이-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네. 통 큰 진보 정당이 정말 필요하다. 아니 일단은 그 정당만 4개의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외에 폭넓은 외연이 있잖아요. 진보 네. 진영은. 네. 바로 뭐 민주노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여러 노동 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의 제야 인사들 사실상 진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예전에 보면은 개혁적 정치인들도 스스로 다 진보를 표방했으니만큼 상당히 저변은 넓다는 말이죠. 네. 그런 진보 폭넓은 진보를 모두 다 묶고 세워야 되지 않겠나. 네. 야 생각만 해도 진짜. 그게 작년에 민주노총 한상윤 네. 위원장의 네 그렇습니다. 제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비례를 찍는데 진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 맨날 그래도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 뒤에 찾아갖고 찍으려니. 네. 근데 이름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많은 것 중에 누구한테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맞아. 얘기할 때도 우리 진보정당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찍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가 뭐한 게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저 당이냐. 남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뭐 비박 친박 이런 거랑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가 네.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진보적 지향으로 각자 이 일은 하고 있지만 큰 대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새누리의 폭정으로부터 박근혜의 폭정으로부터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이런 큰 대의 앞에 다 복무하는 마음으로 뭐 묶여져야 된다. 이게 네. 저는 앞에 여러 가지 평가와 전망 교훈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진보 재정당, 재정치 세력, 진보 재단체들이 뜻과 마음을 모으는 시발점이 이번 20대 총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요구를 보면 고집 부리지 말고 혁신해라.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공보물을 보면 뭐 노란색 진보도 있고 주황색 진보도 있고 녹색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의 진보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나 잘났다. 근데 결과를 보세요.
근데 이번 그 진보 정당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약간 저는 사표 심리도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걱정 안 하게 사표 될까봐 내가 찍고 싶은 정당 못 찍고 다른 정당 찍어야 되는 고민 안 하게 진보가 진짜 통 크게 좀 뭉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뭐 제일 큰 칼로 광선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재진보 진영이 혁신해야 된다. 그죠? 네. 버려야 된다. 지금이 바로 생즉사, 사즉생 바로 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 있었지 않습니까? 서초울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수근 후보 네. 네. 모든 것을 버리는 아니 정치라는 것은 좀 심하게 버리는 사람 같은데. 출마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고 출마하는 건데 이 김수근 후보는 자기를 버렸어요. 뭐 공보물 이런데 사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세하는 데 와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었냐고 그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박근혜 탄핵 소추안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를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연대를 하시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향기가 나야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보의 향기는 정책이고 노선이고 네. 실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잘하면 당신 정당 이름이 뭔지, 당신 정당 번호가 뭔지, 네. 당신 지역구가 어딘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정치 아닌가. 우리가 기존에 돈 바르는 정치 그리고 뭐 인맥, 학연 뭐 맞습니다. 이런 걸로 되는 정치. 진보의 경쟁력은 앞으로의 비전과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비전이 있는 거지 과거의 경력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나 이런 사람이고 이랬는데 이거는 진보의 경쟁력이 아닌 거죠. 진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자기를 버리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통 큰 단결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뭐 어찌됐든 이번 선거 때 재기의 발판이 그럼요. 마련이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그럼요. 길도 열렸고 네. 그래서 저희부터 혁신합시다. 네. 네. 저 지금 그말 하려고 그랬어요. 진보 방송의 네. 모범이 됩시다. 네. 순위에 철저히 연연해서 구체적인 실적으로 저는 근데 이제 진보 정당들이 네. 어쨌든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를 좀 받아 안으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냥 사실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선거였잖아요. 20대 총선이. 뭔가의 진보적 의제를 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당들이 스스로 나서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싸우는 이 새누리당을 타파할 세력을 찾고 있는데 진보 정당들조차도 이걸 하나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민심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심을 못 읽고 있으니까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 길을 찾아서 진보 정당들이 좀 뭉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20대 총선의 결과를 좀 겸허히 수용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서초울의 김수근 후보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전체 20대 총선에서 저는 이 후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탄핵 소추안 딱 붙이고 계속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 파파이스. 파파이스나 이런 데 타면서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나오죠? 라디오 우리 방송에는? 방송이요? 우리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끝나고 저도 같이 있었죠. 네, 어제 끝나고 이제 그 김수근 후보 지인들이 이렇게 개표 방송 같이 보는 자리에 잠깐 가서 저희 이제 어제 곽 박사님이랑 저랑 간단하게 김수근 후보 선거 소회도 들어보고 인터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거 잠깐 같이 듣고 가실게요. 라디오 반민특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수근 후보, 저희가 많이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많이 홍보해드렸던 후보죠. 김수근 후보의 마지막 이제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 서초울 무소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20대 총선에 서초울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김수근 후보.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박근혜 탄핵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김수근 후보의 이제 마지막 개표 방송을 지인들과 함께 보는 자리인데요. 여기 잠깐 밖에 나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시끄러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이 자리에 서초을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김수근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탄핵 돌풍을 일으켰던 우리 김수근 후보 여기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엊그제도 만났습니다만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20대 총선의 이제 마지막 선거 운동을 끝내고 오늘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선거 운동을 끝낸 심경, 마지막 소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뭐 2주 동안 뭐 박근혜 탄핵과 국정원 해체에 대해서 원 없이 좀 외치면서 강남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 네, 많이 알렸던 것 같고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표가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20대 국회로 제가 들어가서 반드시 탄핵 소추안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아직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던데요, 아, 아까 그럼요. 보니까. 아니 저는 우리 김승호 후보님을 보면 살신성인의 표본이다. 왜? 자기 한몫 바쳐가지고 수많은 이 반박근혜, 그죠? 수많은 야권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네. 아니요, 뭐 아직 지금 뭐 시작이라서 저도 지금 국회로 갈 생각이고요. 네. 전 밀어넣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제가 국회 가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예, 아직 제가 네. 그 라반특 방송을 곧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국회 가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네.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럼 뭐 결국에 뭐 남 좋은 일 해주기 싫다. 내가 먹겠다. 아니요, 뭐 다른 분들이 제 효과를 받았으면 뭐 좋은 거고. 저는 당연히 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우, 결의와 각오가 굉장히 대단하신 우리 후보님이신데요. 아 근데 정말 이번 총선의 판세를 보면 그 출구조사의 판세를 보면 박근혜 탄핵 구호는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민심을 정확히 찌르는 네, 맞습니다. 구호인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힘을 받았던 것 정말 같은데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우리 김수근 후보 출마하신 거를 이제 부모님이 아시고 나서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출마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어떤 소통이 없으셨던 건가요? 예, 제가 원래 이렇게 국회의원에 나가고 하면은 동네에서 이게 네 자랑도 하시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게 좀 강원도 살다 보니까 근데 제 큰아버지가 새누리당을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이셔가지고 또 뭐 동네에서 괜히 네 그럴까봐 어머니가 또 걱정하시고 제가 국정원에서 노숙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뭐 며칠 지나니까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너 뭐 하고 다니냐 그래서 네 저 잘 있어요 했는데 어디 있냐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나 빼고 동네 사람 다 안 가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신문이랑 막 나간 걸 동네 분들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유 정말 고무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철거당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런 선거사무소 뭐 이런 했다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너 지금 어디야 인제에서 달려오셨어야지 다들. 네. 네. 좀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아무튼. 있죠.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제가 그래서 연설 방송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막 링크 보내드리고 이것저것 막 보내드리고 어차피 들킨 거 막 보내드리니까 뭐 그러면 기왕 나온 거 열심히 해봐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라. 네. 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오늘도 전화 오셔가지고 엄마가 뭐 당선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아 당연하다. 당연하다. 좋은 꿈 꿨다. 그래서 좋은 꿈 꿨다. 네, 뭐 그렇게 잘 마무리됐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언제 한번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 주민들의 지지와 환호를 꼭 한번 체험하시기를. 정말 지지해요. 아 예. 정말로. 네. 그러니까 뒤에서는 딴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정말 지지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김수근 후보 옛날에 전교 1등 출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죠? 전교 1등 출신 맞죠? 예, 전교 1등 초등학교 때는 항상 했고요. 오. 아니 뭐 저랑 친구랑 둘이라서 전교생 분교라서. 전교생이 둘이? 네. 그래서 아 그래도 1등이니까. 네, 그래도 그럼요. 1등이니까. 네. 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김수근 후보가 원래 이제 그
부인이 아내가 그렇죠, 예정일이 진짜. 네. 이제 출산 예정일이 4월 10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만삭의 아내를 두고. 만삭의 아내가 아직 이제 아이가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삭의 아내를 두고 이제 이렇게 선거를 하고 막 이러는 동안이었는데 진짜 그 국정원 너 잡으러 출마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만삭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열혈 청년이 나섰구나. 근데 그 청년의 뒤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만삭의 아내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 필마에 각오를 하실 수 있는지. 네, 뭐 지금 어쨌든 4월 13일이잖아요. 네. 지금 예정일이 3일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진통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아들, 딸?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걸 말씀하지 그러세요? 말라고 네. 그렇게 의사분이랑 합의를 해서 네. 그렇게 좀 아직은 모르고요. 나와봐야 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쨌든 출마할 때 같이 주위에서 결심하신 분들이랑 어쨌든 나가기로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도 지금 4.16 연대 뭐 이런 데서 그 4.16 세월호. 활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분노가 많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많고 해서 아내도 그 한 달 전에랑은 자기 혼자 날 수도 있으니까 출마해라. 걱정하지 마라. 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근데 마음은 달라졌을 진짜 거야. 우리 김수근 후보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왜냐면 원래 아들, 딸, 아이 성별 확인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진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 거야?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우리 선거 운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에는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약간 이게 몸살기라 이런 게 국정원에서 이게 노숙을 하면서 유세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서초을이라는 제가 용산 살아요. 네, 서초의 지역구도 아닌데. 아니, 뭐 다리 건너면 바로 서초구. 네, 그죠. 거기 나간 이유가 국정원이 내곡동에 있어서 국정원을 상대로 좀 싸우려는 게 목표라서 나간 건데 거기서 매일 노숙하면서 이 국정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일어나면 일찍 출근하더라고요. 그럼 6시만 돼도 막 차가 붕붕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그 차 앞에 정문 바로 앞에 대놓고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비서해준 분이랑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국정원 직원들한테 계속 외치고 요구하고 당신들 뭐 이제 국정원 해체시키러 내가 나왔다. 해체시켜 주겠다. 더 이상 악행 저지르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유세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하다 보니까 네, 기억에 제가 가장 남고 이게 끝까지 가장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타격 대상으로 우리가 국정원을 삼아야 되는 것도 지금 부정선거나 세월호 실소유주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도 꾸준히 네, 계속해서 싸워야 될 이게 유세가 아니라 투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로 또 말씀 듣자 하니까 그 김승훈 후보 측에서 합법적으로 진짜로 국정원 앞에서 집회 신고를 다 내고 그러니까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정말. 유가족분들도 그렇게 계속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좀 통쾌하다, 고맙다 이게 하고 싶은 말 좀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러시군요. 좀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좀 그래서 더 그냥 그런 국민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그냥 대신 전하는 이런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이제 14일간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 만났을 텐데요. 좀 기억에 남는 시민들이 있다면 어떤 시민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말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뭐 시민분들이 저도 뭐 강남은 또 워낙 낯설어서 했는데 다 똑같은 분들이고 국민분들이고 똑같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는 분도 엄청 많고 그런데서 막 껴안아 주시고 막 악수하고 막 이미 사전투표로 뽑았다고 뭐 기호 5번 뽑았다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고 그래서 힘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거의 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결합하셔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주신 분도 계세요. 시민들이? 네, 시민분들이 몇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갈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유세해 주시고 뭐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강남에서 그리고 또 거기가 워낙 현대 본사나 삼성 본사나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딱 유권자는 아니지만 거기 계셔서 싸우는 우리 노동자분들이나 해고 노동자분들이나 뭐 철거민분들이나 뭐 삼성물산 철거민분들이 계신데 아 국회의원 후보가 이렇게 같이 해준다 하면서 저만 유세차 지나가면 진짜 목청 터지게 김수근을 외쳐주시다가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막 진짜 멀리 목소리가 안 들을 때까지 김수근을 연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지금 서초을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분들이랑 좀 많이 연계를 맺어서 저도 이후에도 삼성물산 철거민분들 싸우시는 데나 매주 또 집회나 있어서 저도 네 계속 거기도 개인적으로라도 좀 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해. 네. 네. 너무 실천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또 실천의 의지를 또 밝혀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20대 국회에 또 김수근 후보가 이제 김수근 국회의원님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 앞으로 이제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연대투쟁 계속하겠다 서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밖에도 또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원래 서울 지역에 뭐 행동한 서울 지역 청년 모임 새바람이라고 청년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다시 우선은 뭐 국회의원이 저희가 당선되더라도 같이 저는 그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 청년들이 서울 지역에서나 전국적으로나 이런 많은 청년들이 나서야지만 이제 세상이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청년분들에게 좀 힘도 드리고 같이 용기를 내서 좀 싸우자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우리 이제 김수근 후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네. 청년들의 의견 대변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 같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꼭 순산을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민심을 뭐 분석을 하고 살펴봤는데요. 더 연구를 해봅시다. 더 연구를 해보고 거기서 뭐 진보 진영에 나아갈 길 그리고 라반트게 나아갈 길 이런 걸 잘 찾아봅시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보세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당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네. 야, 시동이 걸려가지고 차를 끌고 나갈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 자동차 시동이 걸려버렸네. 네. 부르릉 하고 시동.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타고 끌고 가면 되는 거죠. 물론 가시밭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차가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렸으면 이제 달려야죠. 네. 달리는 일이 남았다. 운전사 관리 잘합시다. 운전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큰 진보 정당을 운전사를 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 여소야대를 이루기는 했죠. 근데 이게 결코 국민들이 야당이 예뻐서 표를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누리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강했다. 그렇다면 야당은 이제 뭘 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를 무엇인지 찾아야죠. 야당 대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이 길을 빨리 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고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또 앞으로도 국민들이 계속 채찍질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런 여소야대 전국이 되었고 박근혜 레임덕이 가셔야 될 거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이 공안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사정의 칼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김수근 후보 되게 걱정되거든요. 네, 거기도 좀 걱정되고 이제 선거법 등 뭐 이런 것들을 각종 동원해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잘 심판하고 적극적으로 채찍질해서 보다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심이 전심입니다. 민심을 따라서 라만트 싸우겠습니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결하여라 친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친일한 놈이 친미도 한다. 적결하여라 수구 꼴통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결하여라 친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친일한 놈이 친미도 한다. 적결하여라 수구 꼴통들. 적결하여라 친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